홍콩의 마천루들 사이에서는 리카싱이 슈퍼맨이라면 유관웅은 스나이퍼라는 말이 항상 회자되곤 합니다. 홍콩 연예계의 전설적인 미녀 사냥꾼으로 불리는 유관웅은 배우 주성치의 숨은 스승이기도 합니다. 유관웅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의 화려한 사생활 뒤에는 당대 최고의 미녀 관지림의 명예 30년 가까이 따라다닌 오점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홍콩을 뒤흔들었던 골프공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입니까? 홍콩 거물의 타락과 재기, 그리고 영화보다 더 극적인 그의 연애사들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51년 유관웅은 홍콩에서 조주 출신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한때 유복했던 적도 있었으나 가문이 기울면서 그는 흔히 생각하는 금수저가 아닌 핍박하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상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광경을 목격하며 자란 어린 시절의 경험은 훗날 그를 신중하면서도 극도로 대담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60년대 후반 가계 상황이 나아지자 그는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학비를 벌기 위해 식당 일을 하며 고생하던 보영금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처지에 대한 공감대는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었으며 당시 유관웅은 큰 포부를 가슴에 품은 가난한 고학생일 뿐이었습니다. 1974년 졸업 후 귀국해 가업인 선풍기 공장을 물려받은 그는 북미 수출을 제한하며 아버지와 거센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하자 그는 결국 아버지의 품을 떠나 스스로 창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보영금은 저축한 돈을 모두 쏟아붓고 어머니를 설득해 지참금이었던 집까지 담보로 잡히며 유관웅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절전형 제품과 고전적인 디자인의 유행을 정확히 짚어낸 덕분에 그의 회사는 단 2년 만에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이미 1억 홍콩 달러의 자산가가 된 그는 1983년에 회사를 증시에 상장시켰습니다. 1985년에는 주식을 전량 매각해 주가를 폭락시킨 뒤 바닥권에서 몰래 재매입해 경영권을 장악하고 동업자를 축출하는 충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거래로 약 2억 홍콩 달러의 수익을 챙긴 그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증권시장에서 불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산은 많지만 지배구조가 허술한 도프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노리며 증권가의 스나이퍼로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90년대 초 증권시장에서 막대한 자본을 축적한 후 그는 홍콩과 중국 본토의 핵심 부동산을 사들이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한푼이 아쉬웠던 청년 유관웅은 이제 수백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금융과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홍콩 10대 부호가 되었습니다. 홍콩 상류 사회에서 유관웅과 주성치의 인연은 매우 특별하며 이는 일반적인 재벌과 슈퍼스타의 관계를 훨씬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1990년대 초 유관웅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영화 산업에 진출하고자 마음먹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세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초기에는 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로서의 탁월한 안목은 주성치의 천재성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당시 주성치가 편당 2,500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출연료를 요구했음에도 유관웅은 흔히 자금을 대며 그에게 창작의 전권을 부여했습니다. 두 사람의 유대가 가장 빛난 순간은 1996년 주성치가 영화 서유기 제작을 위해 성의공사를 설립했을 때였습니다. 유관웅은 4천만 달러가 넘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든든한 배후 투자자였습니다. 영화가 당시 흥행에 참패하며 주성치의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유관웅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친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영화 007 북경 특급 이 제작에 전폭적인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상대가 가장 어려울 때 보여준 절대적인 믿음은 두 사람을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진정한 지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인연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에서 유관웅이 주성치의 스승 역할을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주성치의 총명함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알아본 유관웅은 자신의 전매 특허인 부동산 투기 기술과 돈이 돈을 낳는 철학을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주성치는 늘 유관웅의 곁을 지키며 투자 담론을 경청했고 억만장자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떻게 부를 창출하는지 직접 목격하며 배웠습니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17년 동안 유관웅의 직접적인 가르침 아래 주성치는 총 18건의 부동산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주성치는 매수 시점뿐만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 자산을 정리하는 엑시트 기술까지 완벽하게 전수받았습니다. 그 결과 주성치는 18개의 부동산 중 15개를 성공적으로 매각하며 14억 2천만 홍콩 달러라는 경이로운 순이익을 거두었습니다. 영화가 유관웅의 도움으로 주성치의 예술적 꿈을 펼친 장이었다면 부동산 투자는 그의 삶의 궤적과 경제적 역량을 손부리째 바꾼 계기였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주성치는 자신을 홍콩 부동산 부호의 반열로 이끌어준 선배이자 스승인 그에게 변함없는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화려한 광채로 가득한 정면이라면 연애사는 유란홍의 인생에서 논란으로 점철된 어두운 이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시에서의 공격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연애 시장에서 그는 극도로 관대한 후원자였으나 동시에 악명 높은 배신자라는 별명도 함께 얻었습니다. 첫사랑이자 무명 시절부터 함께 고생하며 곁을 지킨 조강지천은 바로 보영금이었습니다. 1977년 결혼한 두 사람은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유란홍이 비즈니스 현장을 누비는 동안 보영금은 재물을 관리하고 위기 때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함께 할 수 있어도 부귀는 함께 누리기 어렵다는 말처럼 유란홍은 명예의 정점에 서자 점차 화려한 여성 편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막대한 자금과 고급 저택을 동원해 다른 여성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은 아내의 신뢰가 완전히 식어버린 1992년 씁쓸한 결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보영금은 2003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는 억만장자인 그의 가슴 속에 뒤늦은 후회로 남았습니다. 그의 수많은 붉은 인연들 중 이가은은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동시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1988년 미스 홍콩 우승 후 그녀는 유란홍이 믿기 힘들 정도로 낭만적인 수단을 동원해 정복하려 했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녀가 집이 좁다고 불평하자 수천만 달러짜리 저택을 흔쾌히 선물했고 정전된 밤의 쌀국수 롤을 전달하기 위해 직접 20층 계단을 걸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가은은 본처인 보영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부으며 떠날 것을 강요한 가장 위협적인 내연녀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란홍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나중에 헤어졌지만 유란홍은 이가은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 후에도 신문 전면 광고를 통해 생일을 축하할 정도로 그녀에게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가은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채소부는 유란홍의 인생에서 매우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1991년 유란홍의 눈에 띄게 된 채소부는 어머니의 막대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그의 곁에 머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채소분이 내연녀라는 신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처인 보영금으로부터 동정 어린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보영금 여사는 생전에 채소분을 착한 아가씨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했으며 심지어 그녀가 상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영어와 예절 교육을 시킬 스승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아마도 보영금은 채소분에게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던 한 여자의 그림자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배우들과의 소란스러운 연애사가 지난 후 유란홍 연애사의 마지막 장은 여려군과 진계훈 사이의 총의 다툼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두 여인은 차례로 그의 아이를 낳으며 오랫동안 지속된 총의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초반에는 여려군이 절대적인 우세를 점하며 진계훈을 공개적으로 비웃기도 했지만 결국 유란홍은 2016년 진계훈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는 신장 이식 수술로 사경을 헤매던 시절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진계훈의 모습이 여려군의 냉소적이고 탐욕스러운 태도와 대조되어 감동을 받았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이 마지막 사랑의 도박 결과 진계훈은 연예부 기자에서 홍콩 최고의 여성 부호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반면 유란홍은 일선에서 물러나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긴 아내와 함께 노년을 즐기고 있습니다. 유란홍의 파란만장한 인생에서 1990년대 관지림과의 관계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화려함 때문만이 아니라 홍콩 연예계에서 가장 어두운 루머 중 하나인 골프공 사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거의 30년 동안 관지림의 명예를 따라다닌 오점이 되었으며 그녀를 악의적인 조롱과 비방의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루머의 내용은 1993년 어느 늦은 밤 관지림이 몸속에서 골프공 2개를 꺼내기 위해 매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방론자들은 이것이 유란홍과의 과도한 게임의 결과였으며 공 하나당 0.000만 위안씩 계산해 하룻밤 사이에 0.000만 위안을 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극적인 이야기는 신문에서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갔고 변태적인 재벌과 돈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미녀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유란홍과 관지림을 언급할 때마다 지워지지 않는 도시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종종 소란 속에 숨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과거 연인이었던 여려군과의 분쟁 이후 여론의 압박을 느낀 유란홍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오랫동안 지켜온 침묵이 깨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재의 관계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30년 동안 묻혀있던 과거사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유란홍은 이 루머를 단호히 부정하며 당시의 일은 질투의 눈먼 자들이 꾸며낸 순전한 조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30년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관지림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유란홍은 골프공 사건의 허구성을 반박하는 강력한 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그는 자신과 관지림 모두 골프를 칠 줄 모른다는 점을 들어 생활 습관상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그의 집에는 골프채나 골프공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 보도 측면에서도 메리 병원이나 양화 병원 같은 대형 병원에는 항상 기자들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거물급 인사가 연루된 충격적인 응급 상황이 사진이나 공식적인 의료 기록도 없이 벌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연예부 기자 주숙 또한 공정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매일 메리 병원을 지켰지만 관지림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이 루머가 기초적인 상식조차 결여된 채 날조되었으며 여배우를 파멸시키기 위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지름 4cm가 넘는 골프공 같은 물체가 몸속에 갇히면 감염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몇 시간 동안 지속된 게임이라는 가설은 비현실적이며 악의적인 소설에 불과합니다. 관지림이 과거 돈을 위해 재벌들과 교제했음을 인정한 적은 있지만 그러한 극단적인 행위가 존재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란홍은 자신의 가장 큰 실수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지킨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설명도 변명으로 치부될 것이라 믿었지만 바로 그 침묵이 관지림으로 하여금 평생에 가까운 세월 동안 억울함을 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30년 만에 해명이 꽤 늦긴 했지만 이를 통해 가혹했던 라쇼몽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동시에 관지림의 결백을 되찾아 주었으며 당시 홍콩 연예계에 만연했던 박성 루머의 잔인함을 폭로했습니다. 어쩌면 진실이란 모든 것이 과거로 흘러간 뒤에야 부자가 비로소 말할 권리를 갖게 되는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 이 논란의 인물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고 상류사의 숨겨진 뒷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